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에너지 업종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이 두산 피올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일 이 두산 피올셀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정말 지지부진한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 피할 수 없는 부분 역시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두산 피올셀은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꺾이면서 더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저도 에너지 업종 중에서 특히 이 두산 피올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일 두산 피올셀의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이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이 실적 측면에서 이 영업이익이 이 감소를 하면서 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그런 소식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 부각을 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이슈와 함께 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견인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두산 피올셀의 이 주가가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결국에 이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으로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이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이 매크로적인 문제가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수주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많이 부진을 했고, 또 기존 프로젝트 역시 존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둔화가 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0월 달이었죠, 아마. 이 10월 달 이후로 이 반등을 하나 했는데, 최근에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24년 이 전망은 사실 23년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이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크로 환경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이 기존 수주의 매출 인식이 이 23년 4분기부터 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이 수주 역시 점차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바로 이 주가에 역시 직결이 되는데,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이 수소 관련해서 23년 3분기에는 29메가와트, 또 23년 4분기에는 또 89.5메가와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점차 상향하는 이 수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반기 또 우리가 주목을 할 점이 있죠.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 이 확보하게 될 물량이 24년 상반기에 또 신규 수주로 예상이 되면서 23년과는 전반적으로 좀 다른 이 신규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수주량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CHPS 물량, 그리고 RPS 잔여 물량이 모두 인식이 가능한 연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3년보다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연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 부분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2024년 6,664억으로 YOY 대비했을 때 15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24년에는 180메가와트의 수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Y 대비했을 때 51.9% 상승을 기록하는 만큼 이 높은 수주 개선세가 실적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역시 상방으로의 모멘텀을 더욱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이 금리에 대한 문제 역시 큰 이슈지만, 결국에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24년에 어떤 정책이 있을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24년 상반기 정책의 모멘텀은 향후 미래의 성장폭을 결정할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메인 시장인 일반 수소 입찰 시장의 이 연간 예상 발주 규모는 180메가와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현재 이 두산 피어셀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약 60% 가량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매년 100메가와트의 수준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연되었던 이 프로젝트가 100메가와트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자, 이 부분 역시 24년에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24년에 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이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주가를 넘어서 상승 동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4년 이 상반기 이 청정수소 입찰 시장에서 암모니아 혼소 등과 또 경쟁을 뚫고 추가 수주가 가능한지, 또 24년 초 발표될 이 분산 에너지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 또 상업용 수요 발굴이 가능한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 글로벌 수존의 사업자들의 이 캐파가 증설이 되니까 이 그린 수소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또 수소 발전 단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 전지의 수요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해외 신규 수주 역시 증가를 하면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여를 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적정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가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밸류에이션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도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꺾이지 않으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사실 구해드렸는데, 자,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EPS 평균치 355.5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PER 평균치를 76.93으로 하고 적정 주가를 산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27,348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BPS 평균치 66,928, 또 PBR 평균치 3.26.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를 산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24,967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4,900원에서 25,000원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영업이익의 경우 22년 4분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평균 주가가 33,000원이었고, 자, 24년 이 영업이익 개선세를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25,000원에서 이 3만원 구간까지의 주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두산 피어셀은 이 소주와 이 주가가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직전 주가 상승을 볼 때도 이 12월부터 2월까지 이 주가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당시에 국내외 신규 수주 확대 전망으로 인해서 결국에 기대감이 쌓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 그래서 22년 수주한 건수들의 매출 인식이 다른 해에 비해서 4분기에 집중이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4월을 기점으로 이 주가가 하방으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또 실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중국향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 자, 이로 인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 지지부진한 주가 모습을 형성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하방 압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파악할 수 있냐,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이 기본적인 어떤 뿌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이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 지난주 주목해볼 이 시황 매크로적인 특징은 바로 CPI였죠.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웃도르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통화긴축 발언 역시 존재를 했는데, 이 윌러 이사가 과거보다는 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이 시장의 이 긴축 현상을 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 역시 욕한기를 맞은 이 미국에서 일부 원유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공급에 대한 부족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중국의 경제 부진에 대한 이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증시에 역시 혼란을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안정세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 또 유가에 대한 이 혼조세가 해소가 돼야 두산 피어셀은 더 강력한 이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 두산 피어셀의 이 적정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